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코스피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장중에 2,000선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약 3달 만의 기록인데요. 현재는 그보다 조금 내려와서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지금 3일째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죠, 정말요. 네,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네. 때는 이제 개인만 나홀로 지금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은 나와주고 있지만 일단은 미국장이 굉장히 좋게 끝났다라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이나 그런 관련된 소식들이 나올 수 있는 양회가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굉장히 조금 눌렸었던 그런 심리들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가장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죠.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확진자나 신규 이제 숫자나 이제 사망자 수를 좀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많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한번 이런 좀 큰 여파가 다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많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제 많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이제 개인만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오르고 내렸지만 굉장히 낮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랐었던 그런 종목군들은 기관과 외인이 좀 매도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들은 여전히 좀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은 이제 누가 더 수익률을 많이 볼 수 있는가를 좀 결정지을 수 있는 좀 굉장히 좋은 시장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이제 전자금융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나 이제 또 그린 뉴딜 해서 이제 환경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긍정적인 모습들 나타나주고 있고요. 여전히 코로나19에 긍정적으로 영향이 받았었던 게임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중국 시장이 좋아졌을 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비주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생각보다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 그린 뉴딜, 반도체 등등의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어제 700선을 넘어섰죠. 장중 1년 만에 700선 넘어선 데 이어서 자, 오늘도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700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은 어떤가요, 본부장님? 일단 코스닥도 코스피랑 좀 비슷할 수 있지만 네. 일단 우리가 좀 중요한 거는 일단 지수는 이제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사실 이제 1900선에서 이제 떨어질랑 말랑 했을 때 네. 그때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이때 한번 좀 큰 조정이 나오냐 안 나오냐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움직이고 있는 섹터별로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들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보안주들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오늘 전자금융 관련된 부분에서 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바이오주들도 그렇고 반도체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거나 앞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군들을 굉장히 좀 많이 잘 터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도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더 등락폭이 큰 종목군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슈에 보다 더 핫하게 반응하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슈에 굉장히 좀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예비 자금이 40조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크게 지수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됐을 때는 이 예탁 자금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자체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눌리게 됐을 때
오히려 매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률을 키우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이제 수익을 좀 봐야 되는, 수익을 잘 볼 수 있는 장세에 들었기 때문에 성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이제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좀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자체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겠다. 이제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수익 장세로 들어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개별주 위주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종목별로 흐름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도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오늘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오늘부터 미국 경제활동 전면 재개, 하지만 17개 주 재확산 조짐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5월 1일에서 20일 수출 20.3% 감소, 2개월 연속 무역 적자 확실시입니다. 자, 5월 수출도 부진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와 석유 제품 부분이 특히 부진했고, 반면에 반도체와 선박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포함, 주목할 업종은 무엇이고요. 네 번째 이슈는 오늘 중국 양회 전면 개막, 기대할 만한 부양책 등장할까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21년 만에 막 내린 공인인증서 시대 전자인증 관련주 부각 지속인데요. 어제 전자서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보안주, 전자서명 관련주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자인증이나 아톤 같은 정보보안주들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20일 어제부터 미국의 모든 50개 주가 경제활동 재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코네티컷주가 단계적으로 경제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마지막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업체나 점포를 폐쇄하고 또 주민의 이동과 모임을 제한했던 그러한 규제들을 완화하게 된 겁니다. 특히 알래스카주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전면 재가동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고요. 그런 반면에 타격이 가장 컸던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는 봉쇄령을 유지하는 형태로 경제를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간밤 뉴욕 증시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재확산 우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7개 주에서 일주일 사이에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1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10% 이상 감소한 곳은 16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부 주에서는 경제 재개를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린 뉴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디지털 뉴딜을 발표했었고요. 여기에 그린 뉴딜까지 포함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같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에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것처럼 오늘 시장은 이 그린 뉴딜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초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수혜주 찾기가 굉장히 분주한 모습인데요.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부터 수소, 전기차, 태양광, 그리고 온실가스, 자전거까지 많은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고 있고 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업종을 주목해야 할까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중국 양회에 관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년보다 2개월 반 정도 늦게 개막을 하게 됐는데요. 시장은 중국 정부가 이번 양회에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GDP 증가율 목표치가 어떻게 제시가 될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은 1분기에 마이너스 6.8%라는 사상 최악의 GDP 증가율을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올해는 성장률 목표를 범위로 제시하거나 수치 대신 문장으로 묘사할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는 목표치가 3% 미치거나 아예 발표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떤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에 더 초점을 줄 것 같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법,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어떤 대미 관계의 입장을 표명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전 포인트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 집중해야 할지 역시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분석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이슈들 확인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슈별로 세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했고요. 대표적인 풍력 발전주죠. 유니스는 상한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뭐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수혜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사실 뭐 이 관련된 정책이 포함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고 사실 이런 환경 규제에 대한 얘기들은 뭐 재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쵸. 가장 먼저 사실 반응을 했었던 게 이제 조선주들 해서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걸로 굉장히 좀 한 번에 큰 랠리가 나왔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각각의 그런 이슈들이 있었죠. 그런 흐름들이 당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환경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잘 체크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인류가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챙길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수소차나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사실 작년에 굉장히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2025년까지 뭐 엄청나게 늘리겠다 이런 정부 정책들이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친환경이라는 강력한 것까지 이제 완벽하게 정책화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6월 초에 나온다라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유니슨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은 뭐 이제 하락전 가격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직격탄을 맞기 직전 가격대까지 올라왔다가 이번에 이제 정책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와주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6월 초까지는 좀 끌어갈 수 있는 이슈이기는 합니다. 이제 근데 관련된 정책이 나왔을 때 수혜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면서 또 주가의 급등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가의 급등이 연이어 나오기 시작할 때마다 좀 비중을 줄여주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제 유력 섹터로는 당연히 지금 풍력 쪽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풍력 나오면은 태양광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OCI 종목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실리콘에 대한 그런 부분들,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제 치킨 게임을 하면서 좀 주가가 많이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태양광 쪽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뭐 태양광 설치나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대감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당연히 중국에 대한 이런 태양광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부분들 좀 같이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뭐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었죠.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오늘장에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투자자들의 지금 심리입니다. 급등이 나왔네. 하지만 더 올라갈까라는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물량 소화를 또 해주고 있고요. 또 급등이 나왔을 때 또 따라갔다가 이제 연이어서 또 다시 눌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제 정책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빨리빨리 눌릴 수는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실현과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하는 그 두 지점을 반드시 포착을 하고 접근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환경과 관련된 종목군들 너무 많습니다. 뭐 자전거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전기 자전거 관련돼서 굉장히 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많은 섹터의 관련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서 설명드린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지금 이제 조선주는 아직까지 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친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지금 낙폭 과대에다가 좀 이제 많이 눌려 있는 조선주 부분에서도 한 번에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조정이 나온다면 또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수익 실현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하시고 재지진파는 포인트도 타이밍도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설명하셨고요. 낙폭 과대에 있는 조선주들도 눈여겨보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양회가 마침내 개막을 합니다. 특히 내일 의회격인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내일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의 목표치를 제시를 할지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쏠리고요. 또 얼만큼의 경기 부양책을 제시할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주무관님? 사실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네. 보는 게 사실 미국도 지금 이제 경제 이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이제 증시가 좋아졌잖아요. 그런 그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이제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경제 성장률과 이제 부양책이 나오고 또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은 이 관련된 흐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방향성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고요. 지금 예상되는 건 이제 경기 부양책이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뭐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흐름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중국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중국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좋아졌을 때 연내에 이제 방문을 하기로 한 이제 한중 회담 같은 경우도 좀 기대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자 간의 이런 관계가 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뭐 대표적인 수혜주들은 이제 뭐 게임주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가면 이제 엔터주들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뒤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중국 소비주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게임주를 보시게 됐을 때는 웹젠을 가장 좀 주요 토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NC 소프트라든지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지만 이제 양자 간의 이런 관계가 좋아졌을 때는 이제 게임에 대한 수출 관련돼서 굉장히 좀 기대되는 웹젠이 최수주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주가에서는 한번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나오고 단기 이평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슈팅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들도 지금 굉장히 좀 흐름이 좋죠. 뭐 아티스트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서 이제 콘서트는 못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서 이제 관련된 부분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과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엔터주들도 지금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이 가격대가 지금 이제 하락전 가격대의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 유효하겠다라고 보여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호텔 신라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더 늦게는 움직일 겁니다. 조금 더 늦게는 움직이겠지만 지금 뭐 호텔 신라나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종목군이 거의 다 좀 슈퍼 매물대 사이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당 부근에서 조금씩 물량 모아주시고요. 단발적으로 슈팅 나왔을 때 좀 정리해 주시는 방향으로 접근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 주목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인 인증서가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관련주들 그런데 어제는 좀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하락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이제는 좀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이제 지금 뭐 주가의 급등은 네. 한번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뭐 오늘 장 초반에 이제 라운슈큐어랑 드림슈키리티 제가 2주 전, 3주 전부터 보완주 좀 집중해서 보자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하셨으면 수익률이 뭐 40~50%는 충분히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이제 정책이 변화가 됐을 때 뭐 카카오페이에 대한 인증, 그다음에 패스 인증, 그다음에 이제 은행 쪽에서 쓰는 거 있죠. 그래서 총 3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그 흐름들에서 어느 게 더 수혜가 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사실 공인인증서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불편하긴 하지만 보안성 부분에서는 조금 더 뛰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폐지가 됐을 때 간편 시스템으로 넘어갈
갈 건데 그러면 이제 부각되는 게 보안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데이터 3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유효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일단 뭐 해서 드림 시큐리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해서 해당 종목도 이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좀 영향을 받기, 증시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기 전 가격대까지 왔다가 이제 그런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된 이슈로 좀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가 좀 넓게 보시면은 아직도 그렇게 높게 올라온 건 아닙니다. 물론 바닥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뭐 기업에 대한 그런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이런 흐름들이나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요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뭐 라운시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도 이미 이 종목이 좀 먼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좀 더 빠르게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그 전 가격대 이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카카오나 관련된 부분들도 비슷하니까 유사한 흐름들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유망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안주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한 말씀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헤르메스스타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의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또 코스피가 오랜만에 2000선 그리고 또 코스닥은 700선 위쪽에서 여전히 시도를 하고 있는 흐름들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시장의 포인트는 섹터 그리고 또 종목들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는 활발히 움직이되 아무래도 심리 자체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올라와도 될까라는 분위기도 상당히 또 불안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계속 또 체크해야 될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와 관련된 동향들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또 취약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신흥국 그리고 또 유럽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점검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일단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또 많은 게 바뀌었죠. 그래서 그동안 달러화라든가 또 채권, 금 쪽에 같은 안전자산에 대해서 계속 시장은 선호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 봉쇄가 끝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주식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원자재 시장이라든가 신흥국, 뭐 유럽 이런 쪽은 여전히 어떤 회복력을 강하게 갖지 못한 채 부담감은 계속 남아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가장 먼저 남미 국가, 신흥국의 또 여러 국가 중에서 남미 국가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 코로나19 관련돼서 확진자가 이제 오히려 지금은 계속 남미 쪽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브라질 같은 경우 계속 미국이나 유럽 쪽은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나 지금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콜롬비아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여전히 확장세가 이어지는 관점 쪽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환자 집계 관련돼서 또 신뢰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히 사회 환경 같은 경우도 아직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 쪽에서 이런 확진자가 계속 나왔었을 때 부담감은 오히려 남미 국가를 비롯한 이제 신흥국 쪽에서 계속 부담으로밖에 남을 수 없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가별 동향을 봤었을 때 과거 이제 선진국 지수와 신흥국 지수도 아직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들인데 특히 최근까지 흐름들, 특히 작년에는 격차를 좀 좁히려고 노력을 하다가 최근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같이 동반적인 추락을 보였고요. 회복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선진국이 좀 더 빨랐고 신흥국은 아직 올라온 흐름을 봤을 때는 거의 절반에도 못 올라온 수치까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부담은 여전히 신흥국 쪽에 계속 가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브라질이나 멕시코가 강했던 시장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일단 아직까지 어떤 하락률을 좀 되돌리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부담감이 높고요. 특히 이번 주에 일정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이번에 이제 아르헨티나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들도 보게 되면은 내일 또 채무 관련돼서 조정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실패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흥국 리스크에 대해서 또 다른 또 움직임의 부담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에서 특히 또 관련된 통화의 흐름들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통화가 아직까지 약세 흐름들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관점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부담감을 그대로 말해준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중요하게 또 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요가 약화된 부분들과 함께 자금 시장에 대한 경색 흐름들이 여전히 신흥국 시장엔 타격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신흥국으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원자재 가격들을 봐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 풀려 있는데 달러화가 약세로 가지 않는 이상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들, 특히 원자재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충분히 담보가 되지 못한다는 관점 쪽에서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취약성이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을 때 특히 대표적으로 외환 보유액이 취약한 벌써 이제 아르헨티나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들부터 중남이나 동남아는 계속 취약함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부채 관련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 정책적인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던 PX라고 하는 대표적인 부진한 어떤 부채 문제로 고생했던 국가들이 그래도 그나마 작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선방을 했습니다.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선방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가 위축이 되고 그에 따른 또 재정 적자가 커지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과거에 나왔던 수치를 다시 터치를 하고 있죠. 재정 적자 비율이 GDP 대비 뭐 10%대까지 지금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또다시 부채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하나 또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특히 관광이 가장 높았던 이제 이탈리아가 타격을 맞았다는 부분들, 특히 그리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부터 이제 다시 어떤 봉쇄가 좀 해제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관광객의 유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아직 좀 심리적인 부분들로 봤었을 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경제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또 독일의 같은 제조업도 부진을 하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의 가장 큰 축이었던 독일의 제조업 그리고 또 관광업계 이쪽에 대한 흔들림이 여전히 부담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정책적인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 특히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22가 공공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단 권한을 너무 남용했다라는 쪽에서 결정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공조를 해야 될 마당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장 강조가 돼야 될 재정정책 쪽에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확실한 방향을 좀 못 잡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다음은 이제 미국으로 또 보게 되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가장 돋보였던 부분들이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계속 시장에 대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는 관점들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통화와 재정 모두 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힘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이 재정 지출을 얼마나만큼 잘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증시의 변화들도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들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제 미국 증시에 관련돼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지금 지표는 최악이다.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V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증시에 반영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봉쇄로 인해서 나왔던 가장 큰 압박에 대한 효과들이 이제 서서히 풀려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회복에 대한 지금 이제 속도죠. 그래서 앞으로 바라봐야 될 지표들이 이 속도와 관련된 부분들, 즉 저희가 얘기하는 V자식의 흐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 지표들의 저점을 찍고 빠르게 회복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지금 이제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또 하나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 렘데시비르 관련돼서 어떤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보여준다라고 되면 시장은 또 어느 정도 안도의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쪽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역 분쟁 관련된 얘기죠. 이 부분은 직접적인 무역 분쟁보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관돼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바쁘게 트위터도 올리고 중국 때리기에 나서느냐 여기서 해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요. 대표적인 경합을 보여주고 있는 애리조나
플로리다주 보게 되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올해 들면서 나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거의 정체돼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빠르게 올라와서 50대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경합을 계속 보이다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5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그런 어떤 반전의 기회를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중국 대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여기서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점으로 봤었을 때 미국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중국 압박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만약에 추가적인 뭐 관세 부과라든가 액션을 취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경제도 지금 가뜩이나 안 좋은데 영향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구두적인 압박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대선이 성공하게 되면 그때는 실질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또 여러 가지 뉴스를 봤을 때는 뭐 실패할 확률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또 중요한 변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구두나 아니 계속 여러 가지 압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도 시장의 약간 불안 요인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부분들 계속 염두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다각도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또 계속 지금 시장이 종목 중심의 움직임이 강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또 종목 관련된 흐름들 쪽으로 계속 다가서면서 빨간 펜 시간을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으로 글로벌 주요국 시장 동향 점검하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10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킨다는 소식에 풍력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9위의 동국 SNC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6위의 OCI도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위의 AP 프로바이오는 5%대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에는 라온시큐어 올라와 있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면서 전자서명 관련주들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라온시큐어 오늘은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5위는 삼천리 자전거, 4위는 안트로젠, 3위는 KMW, 2위는 풍국주정, 1위는 LG화학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투자자들의 글들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곧바로 오늘의 5위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 주행하는 게 가능해졌는데요. 자, 그러면서 전동 킥보드를 생산하고 있는 삼천리 자전거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20%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앞으로 더 갈지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삼천리 자전거는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에 대한 의견입니다. 7,400원에 매수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한다. 사는 순간 물린다고 보면 돼. 6,000원대 매수 기회 좀 주세요. 너무 올라가네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진스님께서 올려주신 글부터 볼게요. 7,400원에 매수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도 좀 아닌 것 같은 게 그래요? 오늘 이제 자전거주가 올라가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친환경 관련주들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수소차, 전기차, 그다음에 뭐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풍력 관련된 종목군, 그리고 자전거
자전거도 어쨌든 친환경 섹터에 속하기는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제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 계속해서 적자, 2년 연속 적자예요. 그래서 최근에 일반 자전거도 잘 안 팔리고 있는 부분이고 전기 자전거나 뭐 산악 자전거 이런 고부가 자전거가 잘 팔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전거 도로도 많이 구축이 안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서 요걸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갈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뭐 급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신규 진입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단기간 급등에 멈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볼게요. 옵티님께서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한다. 사는 순간 물린다고 보면 돼라고 하셨는데 여기엔 공감을 그럼 좀 하시겠어요? 전문가님? 네,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요. 이건 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고점 부근이 한 7,500원 선이에요. 그래서 7,500원 선이 강력한 매물인데 역시 여기를 못 뚫었죠. 깔끔하게 이제 장대 양봉으로 뚫었으면 또 모르는데 윗꼬리가 단다는 것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급등주기 때문에 10분 봉을 한번 보시면요. 20일 이평선도 20일 분이죠. 20분선이죠. 20분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약간 이탈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땐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보유하시는 영역이라고 보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이탈가는 7,13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저점을 깨는 가격이니까 7,130원 이탈되면 전량 매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적당히 한 7,500원에서 7,600원 선에서 일단 단기로 매도하시는 게 좋고 신규 진입도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7,600원대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고 만약에 7,130원에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4위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트로젠입니다. 안트로젠이 당뇨병성 족부궤양 줄기세포 치료제가 미국 FDA로부터 첨단 재생 의약 치료제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조금 더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멈출까요? 네, 안트로젠도 일단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스탑입니다. 토론방 체크하러 가시죠. 안트로젠에 대한 의견입니다. 2시쯤 상한가 갈 것 같은데 꽉 붙잡으십시오. 53,200원 가는 순간 슈팅 가는 거다. 농담 같지? 잘 봐라. 형들 나 5만 원에 추매 완료. 얼마나 더 기다려볼까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글부터 볼게요. 2시쯤 상한가를 갈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상한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23%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스탑 의견을 드리긴 했지만 이건 신규 매수를 하지 말자라는 거지 뭐 보유하고 계신 분이 팔자 이런 의견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정고점, 아까 삼천리 자전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고점에 대한 저항을 완전히 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1분 봉으로 짧게 차트를 봤을 때는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와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은 살짝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2시 이후에 상한가 가능성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매수가 조금 적절치 않다는 말이지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서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다크님께서 형들 나 5만 원에 추매 완료했어. 얼마나 기다려볼까라고 하셨거든요. 5만 원에 추매했으면 얼마나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에서 내일 정도까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이슈가 나온 게 그 FDA 관련해서 예. 세계 최초로 당뇨병성 족부궤양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에 대해서 의학 치료제로 지정 승인 됐다라는 겁니다. 네. 좋은 이슈는 맞아요.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부담, 정고점 부담, 그리고 실적이 아직은 그렇게 빠른 개선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추매를 하셨으면 뭐 단기적으로는 잘하셨다고도 보여집니다.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만 추가 상승을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3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는요, KMW입니다. 특히나 5G 관련주로 워낙에 유명한 종목인데요. 자, 오늘장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예전에 참 큰 영광을 누렸던 네네. 종목이잖아요. 전 한 번 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고를 좀 외쳐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저도 같은 의견으로 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KMW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직 상승 여력 충분하다. 목표가 10만 원 가자. 역시 대장주야. 중국, 미국 다 먹어라. 최고의 적금. 아직 시작도 안 한 종목이다. 공매도 친 외인 기관 안 사고 못 빼길 걸이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게시글 모두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종목을 좀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아직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10만 원 목표가 가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10만 원 가능할까요? 네,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목표가로 잡기에는 약간 무리가 될 수는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벗겨내야 될 가격이 네. 8만 원입니다. 그래서 8만 원이 작년 가을 정도 기록했던 고가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까지 보고 여기를 뚫어낸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10만 원까지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5G는 중국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요. 국내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약간 지연됐던 투자가 하반기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KMW가 1분기에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주춤했는데 2분기부터는 기저효과가 확실히 날 거고 삼성전자로도 공급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설정을 하시고 8만 원을 뚫으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만 원도 가능하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UW님께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종목이다. 공매도 친 외인 기관 안 사고 못 빼길 걸라고 다소 좀 약오르는 게시글을 올려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작은 했죠. 여기 보시면 바닥 대비 한 5배까지는 올라왔어요. 네. 한참 5G 모멘텀이 부각될 때 거의 대장주로서 올라왔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도 좀 끌어올린 모습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공매도를 친 부분은 쇼커버 가능성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6만 6천 원대를 돌려내는 순간 쇼커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 개선이 하반기에 더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세계적으로 공급처를 확대시켜 나가는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종목이 바로 KMW입니다. 그래서 무선국 기지국에 장착되는 장비라든지 부품, RF 안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개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니까요. 공매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MW에 대한 의견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2위 종목 풍국주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 정책 추진 기대감으로 오늘 친환경 관련주들 오르고 있죠. 풍국주정도 10%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도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고를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네, 오늘 가장 고민 많이 한 종목인데요. 그래요? 네, 결과론적으로는 스탑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스탑을 들었습니다. 풍국주정에 대한 토론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게시글입니다. 25층 손들어봐라. 나랑 같이 구조대 기다리자. 종가 2만 원 본다. 진작들 나갔어야지. 에휴, 차트 좋기만 한데 왜들 그래? 오늘 살짝 순회하다. 내일 다시 2만 6천 원 갈 차트구만. 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종가 2만 원 본다. 진작들 나갔어야지. 에휴,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종가 2만 원을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주가 수준 정도는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네.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올라간 게 이제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풍국주정은 주정업체인데 왜 그린 뉴딜과 관계가 있냐? 자회사죠. SDG가 이제 수소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향 수소 공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소 관련주로 지금 시장에서 엮여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일단 저점을 찍고 20분선이죠. 20분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시도들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일단 호재가 있는 종목은 급등하고 그렇게 빨리 깨지지는 않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종목 신규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25층에 물리셨다고 해도 네, 그 정도 가격까지는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한 2만 5천 원 정도 네, 목표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만 5천 원 정도 단기적으로는 가능하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차트 좋기만 한데 왜 그래? 오늘 살짝 순회하다가 내일 다시 2만 6천 원 갈 차트구만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내일 2만 6천 원 가능할까요? 이게 어제까지는 차트가 네. 좋았어요. 네, 어제까지는 5일 이평선을 타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윗꼬리가 조금씩 달렸지만 추세가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시세가 어쨌든 분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차트는 아니죠. 그래서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는 일단 보유하면서 조금 더 뭐 25층 네, 그 정도까지는 노려보는 관점인데 지금 신규 진입도 어렵고 지금 상황에서는 차트가 좋다.
그렇다고 보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갭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의 2위 종목 확인하셨고요. 자, 오늘의 1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LG화학 오늘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아무래도 뉴딜 정책 그 기대감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LG화학 저는 고를 외치고 싶거든요.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저도 별 고민 없이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고를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시죠. LG화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저가 매수 타임이다. 이제 안 올걸? 전고점 42만 원까지는 무리 없을 듯. 시총 45조도 무난. 보유한 사람들 부럽다. 어제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라고 하셨어요. 자,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지금이 저가 매수의 마지막 타이밍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38만 원짜리고 네. 시가총액 엄청 큰 종목입니다. 또 이런 종목이 한 번에 뚫고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어떻게 보면 2등주예요. 네. 삼성 SDI가 먼저 치고 나가면 약간 따라가는데 상승률도 좀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눌림은 아마 줄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길게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보는데 저가에서 매수 기회 제가 볼 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6만 원에서 37만 원 단까지 조정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평선이 지지되는 가격이 36만 원에서 37만 원 정도 단위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조정 기다리셔서 하셔도 무리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의 꼭 마지막 저가 매수 타이밍은 아닐 것이다. 36만 원, 37만 원까지 조정이 또 나올 테니까 그때를 노려보셔도 괜찮겠다 설명하셨고요.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전고점 42만 원까지는 무리가 없을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네,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친환경 차에 대한 투자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전기차 시장은 친환경차 시장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충전소도 충분히 구축이 됐고요.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본다면 42만 원 전고점이니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42만 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의 LG화학까지 새빨간 종목들 만나보셨습니다.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의견은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 오현진 전문가가 뽑은 핫한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으신가요?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가 계속해서 강해서요. 네. 관련주로 티움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 희귀성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은 어렵지만 개발에 성공했을 때 부가가치도 크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제 지원이라든지 여러 혜택도 충분히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전임상이라든지 초기 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매출을 빨리 인식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임상을 하고 3상까지 끌고 나가서 이제 10판까지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성과가 있을 때 그때 바로 기술 수출을 해서 매출을 반영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런 부분이 동사의 메리트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와 자궁내막 치료제 부분의 기술 이전 계약 충분히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기대감 높고요. 지금 상장한 다음에는 계속해서 밀렸어요. 이게 시장 영향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21일 평선 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이니까 그대로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4,000원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정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현진 전문가 핫한 관심주 제시해드렸습니다. 티움바이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새빨간 스캔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